척추가 무엇인가? 척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척추. 네, 척추는 다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몸의 중심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뇌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연결되는 척수와 척추신경을 안에 담고 있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척추 같은 경우에는 목에 7개의 뼈와 그리고 등에 12개, 허리에 5개의 척추뼈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게 되고 이 물렁뼈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상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뒤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디스크 탈출증, 척추 질환 네.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임상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척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디스크와 협착증이라는 질환인데 이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 물렁뼈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쪼여들게 되는 병입니다. 보통 제가 외래에서 환자들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디스크가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때 제가 환자분들께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젊은 분들은 대개는 근육통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개는 관절통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스크나 협착증은 신경의 증상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신경 증상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뭐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진행되고 그리고 걷는 게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신경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디스크인 경우에도 맨 처음에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근육통이 많이 심하게 올 수가 있고 협착증인 경우에도 대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 관절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의 주증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는데 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다 아프고 척추 디스크 나는 척추 협착증 온갖 척추 질병이 있는데요. 이 서울 삼성병원의 대한민국 최고의 정성수 교수님께서 97%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궁금해하는데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 23년 동안 외래에서 진료했던 환자가 제가 얼핏 계산해봤더니 한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만 명. 그 중에 제가 한 5천 명을 수술했다고 5,000 계산하면 한 2.5% 수술했던 것 같습니다. 2.5%. 그 얘기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한 97% 이상이 증상이 호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약물 치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 이런 척추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를 치료해서 고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할 때 가장 기준은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물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보다는 일반적인 진통제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가 굉장히 안 좋은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진통제가 부작용이 가장 적고 효과가 꽤 오랫동안 잘 지속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하다 안 될 때 주사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사약에는 우리가 단기간에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염제 계통,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단기간에 쓰면서 너무 자주 써서는 안 될 그럴 약물이긴 합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를 소량으로 네. 그다음에 소염제를 주사로 단기간에 쓰다가 안 될 때 수술해야 될 때 수술하는 경우가 교수님은 2.5%였다.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저도 궁금해서 미국 학회 찾아봤더만 정말 3%만 수술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디스크 하면 거의 수술해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주변에 수술 받은 사람 많거든요. 수술 받고 난 뒤에 또 아이고 허리야 하고 말이 다르거든요. 그럼 척추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정확한 진단 하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되고요. 이게 정말 수술해야 될 병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증상이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거나 아니면 마비가 왔거나 요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수술할 그럴 이유가 되는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간혹 병 중에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안 하면 마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통증이 심해서 조절이 안 되거나 마비가 왔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가장 지켜야 될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수술이 필요한 부분만 수술한다, 이런 것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참기가 어렵다. 또 사지가 마비가 왔다. 그럴 때 외에는 약물로서 대부분 조정이 된다 말씀이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힘드는데 지금 약을 아주 미량으로 먹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97%가 97.5%가 약으로 치된다. 그 말은 정말 좋은 굿 뉴스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물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요. 예, 수술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한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최고의 명의 최재상 소장님은 또 척추 수술 약물 치료 하고 난 뒤에 또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척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그게 회복되지 않은, 신경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수술로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허리 근육에 부담이 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면 수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조기를 또 일정 기간 동안 채우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들, 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뭐 쪼그려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금연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 지키면서 평지를 걷는다든지,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자유형 같은 수영, 아쿠아로빅,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들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허리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재활의 포인트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상 소장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엘리베이터는 언제 타는 것이 좋은지. 예,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 영역에서 허리와 무릎은 내리막길이 안 좋고 골반은 오르막길이 안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척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폐기능도 강화시키고 또 운동도 될 수 있도록 너무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르막길은 천천히 걷는 건 좋은데 내리막길은 심한 경사가 있다든지 또 계단을 심하게 걷는다든지 하는 건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라. 엘리베이터 타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척추병의 정승수 교수님, 척추 질환 환자들 참 고통스러워하고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척추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증상에 근거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일단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꼭 인식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아산병원에 이제 30일 날 수술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25일 날 가서 이제 입원해갖고 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선생님 뵙고 몇 번 뵈니까 너무 신뢰감도 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97% 약물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통증이 없어진다면 약물량을 줄여서 통증을 없애고 수술을 최대한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 정말 의사로서 정말 공감되는 말씀,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해주시는 두 분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상인들도 평소에 척추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분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척추가 아픈 이제 특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가끔 복대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복대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척추를 고정해줘서가 아니라 복압이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복압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코어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 코어 운동이 뭐냐면 복근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바닥에 누워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상으로 이제 이런 코어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 한 서너 가지 있거든요.